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양택구성에 부궁정의도라는 게 있어요. 부궁정의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양택구성의 신이, 그건 전부 다 신이거든요. 신이 본래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걸 우리가 정의도라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봐서 여기가 낙서구궁도예요. 낙서구궁은 이제 명리 공부한 사람은 아시지만은 후천에 낙서구궁에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해가지고 이것이 현궁풍수에서는 낙서구궁의 3원구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8운이에요. 8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가 북쪽인데 북쪽은 감계다, 감궁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요. 감궁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간궁이다. 여기가 진궁이다. 여기가 손궁이다. 여기가 이궁이다. 여기가 권궁이다. 태궁, 그 다음에 건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중궁을 빼고, 가운데 중궁을 빼고 8군데죠. 중궁까지 포함하면 궁이 9개니까 우리가 구궁이라고 한 거고, 중궁을 빼면 가생으로 전부 다 궁이 9개가 있죠. 예. 그래서 원래는 8궁이 되는데 가운데 중궁 포함해서 우리가 구궁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정북, 정동, 정서, 정남. 그러니까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오, 여기가 묘, 요 이렇게 되죠. 동서남북. 여러분들 나경을 다 꺼내보셔요. 나경을 다 그거는 우리가 수업이 1학기가 끝날 때까지 갖고 다니셔야 돼. 나경을. 여러분들 자리에서 남북을 맞춰놔 봐요. 하얀 바늘 부분이 북쪽이에요. 북쪽은 정북은 자야, 자. 정북. 예, 지금 뭐 어디로 돼 있어? 북쪽이 이쪽으로 돼 있죠. 예, 이쪽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맞춰놓은 거야. 여기 뒤로 같이 보라고, 같이. 그건 잘못된 거지. 좌오를 맞추라니까? 좌로 맞춰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가 쇠에다 놓으면 안 되고. 제대로 되는데 그려. 이거를 돌려놔야지, 이렇게 돌려놔야지. 그러니까요. 아까 요쪽이잖아, 요쪽. 요쪽. 그래서 요거는 좀 들고선 이거 자세 맞춰라. 요쪽 가운데라면 가운데는 괜찮을 거야. 새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를 맞춰야지. 여기가 자 아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 저쪽이지 왜 이쪽이라고 그래. 아까는 그랬죠? 아까 예, 여기 될 거예요. 이쪽. 예, 이쪽이 될 거라고. 예? 예. 자, 앉아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나경이라고 해요. 나경이라고 해가지고, 허리에다 찬다 해가지고 패철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하고, 지금은, 포라만상에 낮자를 싸고,
그 다음에 경천 의지해가지고 경자를 써가지고 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책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나경은 음택이건 양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경이에요. 그 산에 가보면 산에 뭐 무슨 형세다 뭐 이런 건 잘 보는데 나경을 몰라. 1층, 2층, 3층, 4층을 전부 다 그 활용하는 방법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양택에서는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음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동서남북 여기 잘 보세요. 동서남북은 방향이 네 군데죠. 그렇죠? 정북, 정남, 정동, 정서. 요 사이사이마다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예. 요 네 개는 그래서 자하고 오하고 묘하고 유는 요거는 사정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정방이다. 사정방이다. 자, 이 가생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자하고 묘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 요거는 건곤간손이 되잖아요. 건간손, 건하고 곤하고, 그 다음에 간하고 손, 건곤간손. 요거는 모퉁이 우자 써가지고 사우방이라고 그래요. 사우방. 사우방, 모퉁이 우자서 사우방. 그래서 합해가지고 8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정 4방에다가 요거를 우방 모퉁이잖아요. 사각방이라고도 하고 각각 써가지고 그거는 잘 안 쓰고 그냥 우방 모퉁이 우자 써가지고 사우방이다. 사우방에는 건곤간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8방이 돼가지고 주역의 8개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양택 음택에서 풍수에서는 여러분들 4층을 보면은 굉장히 진한 색으로 해놨잖아요. 4층을 한번 보세요. 나경에 4층. 네. 4층을 보면은 24방향이 있을 거예요. 24방향. 그러니까 24개가 있죠. 그 24개는 여기 잘 보세요. 자에다가는 임하고 개하고 3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간에다가는 축하고 인하고 이렇게 해서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묘에다가는 감하고 묘하고 을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손방에다가는 진하고 손하고 사하고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병, 오, 정 해가지고 또 3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곤에다가는 미하고 신하고 넣어서 미곤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태방에다가는 경하고 유하고 신을 3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건방에다가는 술건해 이렇게 넣으면은 3개, 3개, 3개 그 다음에 3개, 3개, 3개 그럼 몇 개가 돼요? 2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나경의 4층 24개가 바로 이런 위치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택이건 음택이건 간에 제일 중요하게 써먹는 거는 요 24개를 우리가 써먹는 거다. 24개. 24개를 24 좌향이다. 여기서 좌라는 거는 내가 현재 앉아있는 자리, 내가 이 앉아있는 자리, 향이라는 거는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리. 그래서 좌향이라는 것은 내가 앉거나 서서 바로 정면을 보는 걸 우리가 좌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집을 북쪽을 등지고 왜냐하면 북풍이 불어오니까 북쪽에서 산이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옥이나 중국, 일본은 전부 다 자자오양, 즉 북쪽을 등지고 남쪽 햇빛을 많이 받게끔 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좌의 오향이다. 좌자오향이다. 그 다음에 건방에서 손을 바라면 건좌손향이다. 건좌손향이다. 그 미유키 신의 집은 을좌, 여기도 을이죠. 을의 신이 대각선이죠. 대칭방이죠. 을좌 신향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을좌 신향.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뭐 몇 년 해서 뭐 5년, 10년 해서 공부가 깊어지면은 뭐 현공풍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지만은 을자 신약은 지금 파룬에서는 발복이 안 되고 파룬이 몇 년도까지라고 그랬어요? 2023년도라고 그랬죠. 2024년도가 되면 구운으로 가는데 을자 신약은 구운이 들어가면 발복이 돼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는 그 몇 자리가 제대로 정혈에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2, 3년 뒤에서부터는 발복이 된다. 24년부터는 발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일운이다, 이운이다, 삼운이다 하는 걸 그 도표를 그 적어드렸잖아요. 지금은 8운이니까 2004년서부터 2023년까지 20년 운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2년 남은 거죠. 3년 남았죠. 내년에 2021년, 22년, 23년.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실로 집안 같은 데면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교차되는 집이 중간 지점이죠. 거기다 낙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구차니까 대충 눈 짐작해가지고 뭐 우리 여기서는 그 촬영기기 있는 데가 거의 중심이 되죠. 거기다 낙용을 놓고 안에서는 오른쪽 문이, 밖에서는 안에서 오른쪽, 밖에서는 왼쪽이 되죠. 요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을 위주로 봤느냐? 문을 열으면은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숨 쉬고 하는 그 공간이니까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내뱉으면은 생물학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산화탄소 나오고 공기가 탁해지는 거죠. 그러면 밖에 대문, 아니면 아파트 출입문을 열면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쭉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든지 한 바퀴 돌면서, 돈다는 건 뭐예요? 무거운 길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집이나 아파트나 뭐 현재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항상 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새로 들어온다. 중간중간에 막아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가옥은 집안에 있는 가구 배치는 최소한 10cm는 떨어뜨려 놔야 돼. 냉장고 같은 건 자연적으로 한 10cm가 떨어져 있잖아요. 뒤에서 열기가 나오니까. 나머지 기구, 뭐 전자기기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가구 배치든지 전부 다 10cm 정도 떨어놔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기운이 그 공간에 걸리지 않고 쭉 돌아가지고 묵은 공기를 전부 다 빼내고 새로운 공기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을 문을 열면은 자 여기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은 그 냉장고 문을 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크면은 화구, 손잡이, 그 손잡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냉장고라고 하면은 냉장고 문 여는 부분,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손잡이 부분이 일직선으로 마주보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방향을 틀어줘야 돼. 왜냐면 뭐 냉장고는 그런 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스 기기는 그걸 화로 봐요. 수화가 서로 상정이 되죠. 수화가 상정이 되면서 물하고 공기하고 예를 들면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대기 상태에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치죠. 따뜻한 공기만 있고 찬 공기만 있으면은 탈이 없어요. 근데 이상 기온이라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는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그게 부딪히니까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홍수가 터지고 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정된 공간에 수화 상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여기도 따뜻한 기운이 내뿜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에서 찬기가 나오고, 그 부딪히잖아요. 부딪힌 점은 집안의 공기가 은은하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부딪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부딪힌다.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한 걸음, 두 걸음, 온 집안 전체가 공기의 흐름이 탁탁탁 튀기면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사업이 잘 되겠어요? 뭐 공부가 잘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과를 해. 참 답답한 우리나라 족속들은 답답하다고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그래도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아파트도 보세요. 자, 분양가는 뭐 수도 없이 비싸게 받죠. 구조를 고치질 않아요. 여기 이제 그 가지아라 씨 집 이제 방을 내가 설명해 주지만은 여기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 그런데 이거는 설계하는 애들이 그 뭐 건축가 나오고 이런 애들이 이런 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요. 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족속이라고. 한심하잖아요. 돈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죠. 이 설계 돈만 고치면 되는 건데. 한심한 거니까 이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려면은 한 10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적에. 정신도 못 차리겠지. 응? 이 좋은 학문을 학교에, 대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응? 뭐, 질문,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의 양의 자리다. 이건 전부 여러분들 외워둬야 돼요. 못 외우면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내가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거를 나중에 뭐 드리겠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의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 요 궁의 자체가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다. 간궁은 토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목의 양의 성질, 목의 음의 성질. 저기는 토의 음의 성질. 여기는 금의 음의 성질, 금의 양의 성질. 요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택 구성은 첫 번째가 생기예요. 첫 번째 생기, 두 번째 오기, 세 번째가 연년, 네 번째가 육살, 다섯 번째가 화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책에는 천의로 되어 있어요. 의어는 자? 네,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책을 보면 천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원서를 보면 전부 의원 의자를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한국 책은 천을로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천을로 된 책이 중국 원서에는 많지가 않아요. 전부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돼요. 칠화절명. 여덟 번째는 복의.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다.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촬영이 안 돼서 조금 복습 겸 이렇게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기라는 것은 생기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기방. 생기가 어느 쪽 방향이냐? 요 생기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 생동감. 그렇죠? 생동감. 그 다음에 활력. 그러니까 생기방에 기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창의력. 창의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승진수 같은 거. 그 다음에 결혼 못하는 사람은 결혼운 같은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재물운이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창업 문제도 전부 다 생기방에 기거하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많이 들어오겠죠.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집안 중에서 생기 있는 방에 기거를 하게 된다면 자기 남편이 사업한다면 여기다 방을 잡아줘야 되고 노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가 하면 생기방에다 기거해드리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생기방이라는 것은 방향을 8군데를 놓았을 적에
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생기가 기라하고, 그 다음에 연년이 기라하고, 그 다음에 천이가 기라하고, 그 다음에 이 보기는 최근 기라다 나왔는데 요거는 반길 반흉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길 반흉이다. 자, 옥이라는 거는 요거는 요걸 참 설명 안 드렸구나. 여기 정의도는 여기가 생기예요. 생기. 그 다음에 여기가 연년. 여기가 절명. 여기가 연년이에요. 연년. 그 다음에 여기가 육살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기예요. 오기방. 여기가 화해.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복위방이 되는 거고, 복위. 그 다음에 여기가 빠진 건 뭐가 있죠? 여기 천의. 천의. 요건 여러분들이 이 풍수, 생활 풍수 공부하면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기 자리야. 생기방은 동쪽이야. 정동쪽. 그 다음에 복위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그걸 우리가 손방이라고 그래. 손방은 동남방. 그 다음에 남쪽에는 오기방. 그 다음에 서남방에는 화해방. 정서쪽에는 절명방. 그 다음에 서북방에서는 연년방. 그 다음에 정북방에는 육살방 해가지고 목의 오행의 양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양태 구성의 성질 어떻게 배속이 되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 좌를 붙이는 거. 간방은 임자계. 요 세 가지가 합해서 간방이다. 그러면은 원은 360도인데 8방으로 나누면 몇 개가 돼요? 요 하나가 45도가 되는 거죠. 그 45도를 3으로 놓으니까 인방에는 12도. 여러분이 나경에서 인방은 12도를 관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도 15도를 관할을 하고 있고, 계방도 15도를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45도가 되는 거야. 계는 정하고 대각선이 되죠. 대칭이 되죠. 임은 병하고 대칭이 되죠. 그래서 좌향이라는 것은 대칭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자 손향이라면 이게 대칭이 되죠. 간자 곤향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게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자리를 간에다가 모시고, 방향은 곤방, 서남방을 바라보게끔 쓰는 걸 우리가 묘에서는 간자 곤향이다. 저기는 미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에 서서 서쪽을 바라보고 묘자를 안치를 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서로 항상 마주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칭 방향으로 하는 거지. 이게 당연히 마주보게 돼 있지. 4층을 봐봐요. 4층. 4층은 집안 정침이라고 그래요. 집안 정침. 나경에서 4층이 제일 중요해. 집안 정침.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자를 보면은, 자수를 보면은 반대편에 오화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방이니까, 북쪽이니까 오화는 정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좌, 오, 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가 어디냐면 자좌다. 건이면 좌가 어디냐면 건자다. 그러면 향은 당연히 손향으로 돼 있는 거예요. 대칭 방향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자 옆에 오른쪽으로는 임이 있고 왼쪽으로는 계수가 들어와 있죠. 예, 임자계. 그게 간방이다. 주역팔계 간방이다. 그 옆에 뭐예요? 축간인이 들어와 있죠. 축간인. 예, 축간인은 뭐예요? 간방이다. 그 옆에 보면 뭐로 들어왔어요? 간묘을이 돼 있죠. 간묘을. 예, 요거는 뭐예요? 진방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게. 그 다음에 오기방이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독수공방이다 해가지고 부부 이별수가 들어와요.
부부 이별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신질환 문제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손재수 문제가 이렇게 들어오고 가족 간의 화합이 안 되죠. 가족 간 불화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뭐 보면은 뭐 계약 문제, 계약이 깨지는 문제, 계약이 파기되는 문제 그런 게 들어온다. 그 말이 거기 돼 있죠. 그다음에 연년방은 길방인데 연년방이 관장하는 거는 건강 문제를 제일 먼저 관장을 하고 있어요. 연년방은 건강이다. 생기방이라 해서 생동감, 활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세요. 연년방. 물론 자식들은 뭐 효도를 하고 그다음에 재물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연년방 여기 생기방도 귀자. 여기다 기거를 하면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여기도 귀자를 낳는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승진수 같은 거, 합격수 같은 거.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승진 합격 문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을 관장하는 거니까 집안에서 아파트에서 대들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데 건강과 가장 연관된 그 집안의 장소가 어디예요? 건강하고 가장 연관돼 있는 장소. 응? 응? 그렇지, 주방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방은 연년방으로 앉혀놓는 게 좋은데 아파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새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요 이치를 따져가지고 방배천을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집안의 건강에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을 관장하니까 병든 사람,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다 하면은 연년방에 있는 연년방에 있는 공간을 부모님한테 쓰시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다 하면 어디 방으로 해줘야 돼요? 생기방에다가 책상을 거기다 두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애인데 어느 집안에는 생기방에서 공부하고 어느 집에는 육살방에서 공부한다 하면은 머리는 똑같지만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육살이라는 것은 사고 질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고 질병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친인척 간의 불화. 친인척 간의 불화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육살방은 관제, 부설, 시비, 다툼 문제가 들어와요. 다툼. 뭐 오기도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육살은 그런 게 더 강해. 근데 여기 오래 살게 된다면은 젊은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을 결혼시켜서 같이 생활한다. 만약에 딸하고 사위방을 육살방으로 한다 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두뇌가 좀 떨어지는 그런 자식을 낳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 박야가 같은 거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육살방으로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화해방은 손재수, 그 다음에 시비, 구설, 그 다음에 아까 마냥 계약의 파기, 그 다음에 부부 이별수, 그 다음에 여기 시비, 구설,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사고. 이건 전부 다 화해방하고 들어와 있어요. 시비 구설인 건 남하고 다투게 돼. 남편이 나가서 사업을 안 하는 거, 술만 먹고 맨날 남들하고 다투는 거. 그거는 부부가 방이 화해방에다 앉혀놓으면 그런 문제가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천의방액은 연년방하고 거의 똑같아요. 건강하고, 자식들은 여기서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 득제라는 건 재물을 얻게 되는 문제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승진수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험의 합격, 이런 것도 들어오고. 여기서 또 짚고 넣어야 될 거는 부적을 쓰는 방.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 집에다가 뭐예요? 모셔놓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신주단지라고 그래. 우리 한국에서 신주단지. 신주단지를 모셔놓는 거는 천일방으로 해야 되는 거야. 신주단지. 그 다음에 나처럼 이제 부적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은 천의방에다 기거를 하면 좋아요. 요 천에는 의연 의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많이 쓰는 사람, 집안에 애들 중에서 뭐 자폐증이 있거나 애들이 정상적으로 좀 발육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천의방에다가 기거를 하게끔 해줘야 돼요. 여기서 자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의방. 천의방 이런 게 좋은 문제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절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사망이에요. 사망. 큰 사고. 여기 사고 질병이 있지만은 아주 큰 사고. 그 다음에 큰 질병. 그 다음에 사망 같은 거, 죽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절명방이에요. 그 다음에 수술 문제. 이런 거. 이것도 전부 다 절명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들어요? 손재수 같은 거 이런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 복의 방은 반길 반용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생기방하고 연년방, 천의방의 좋은 점 절반. 그 다음에 오기, 화해, 육살방의 나쁜 점 절반. 이렇게 땄다고 하면 되는데 반길 반용 중에서 조금 길한 쪽으로 풀이를 많이 한다. 복의 방. 그 복의 방은 변동이 없는 방이에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 식당 자리를 봐달라 하면은 식당은 반드시 연년방에다가 자리를 하게끔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당을 딱 들어 문을 기준해야 돼요. 식당의 가운데에서 문을 기준을 해가지고 짚어봐서 연년방에 식당이 있는 집은 잘 되게끔 돼 있어요. 음식 맛이 좋아요. 연년방에 주방이 있으면은 연년방에 주방이 있는 경우라면은 음식 맛이 좋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특히 가정집보다 연년방을 차지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손님들이 앉는 방향은 어디로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뭐 그러면 단골 아주 그냥 왕단골이다 하는 사람들은 생기방에 앉기를 해줘야 돼요. 생기방에 앉아 있으면은 아주 아늑한 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른 먹고 나갈 생각을 안 해. 몇 개로 음식을 더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은 생기방에다 앉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방은 연년방에다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카운터는 복의방에다 해주는 거예요. 출입문 옆에 대체로 복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출입문 옆에다가 대체로 해준다. 복의방이라 하면 큰 탈은 없다. 반길 반용이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거는 길한 면적이 많다. 이것도 득재, 재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 기운 이런 것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식당 같으면 손님 맞이가 아주 훌륭하다. 만약에 식당 안에서 종업원들을 재워야 된다고 하면은 이놈들은 연년방에다 재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일이 늦게 다 끝나다 보니까 식당 안에 그래 애들이 잠잘 수 있고 종업원이 잠잘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옛날에 그런 경우는 연년방에다가 매트리스를 깔아서 자게끔 해주는 게 좋다.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이 생기다. 맨 먼저 1번 생기, 2번 오기, 3번 연년, 4번 육살, 5번 화해, 6번 천의, 7화 절명, 8중 복의. 이것이 양택의 구성이다. 양택 구성은 9개인데 중공을 빼니까 8개를 갖고 그냥 우리가 양택 구성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일상생기, 이중공이, 삼화연년, 사중유사, 오상화의, 육중, 천의, 칠화절명, 팔중 복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유자재로 외우고 저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떠들어. 정신 바쳐 공부하지 못하고. 이해가 된대요 이제. 한번 더 들으니까 이해가 돼. 여기가 다 거실이지 뭐라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그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 제대로 잡고 온 거요? 응? 자, 잘 봐봐요. 여기가 북쪽이니까 이게 감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이죠. 남쪽이 이방이란 말이에요. 집을 분석하는 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 집의 구조를 그려놓고 동서남북만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서방이니까 태방이 되죠. 태방. 그 다음에 여기는 손방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감하고 태방이니까 이쪽 방향은 뭐가 돼요? 이쪽 보세요. 간하고 태보면 여기 뭐가 돼요? 네, 건방이 들어와 있죠. 동이 진방 아니에요? 서가 태방이고 동이 진방. 감리 태방하고 여기 진방. 손이 아니고 진방. 진방.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건방이 되죠. 여기는 손방이 되고, 여기는 곤방이 되고, 곤방이 되고, 여기는 간방이 되고. 자, 봅시다. 자, 출입문을 기준해라고 그랬으니까 안쪽에서 자, 보세요. 이 방향에는 45도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그러면 안쪽에서, 집 안쪽에서는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을 보라고 그랬죠. 집 안에서는 오른쪽을 보라고 그랬죠. 밖에서는 왼쪽이 되는 거고. 그럼 기준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면 방향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팔괘 방향이. 여기로 가면 팔괘 방향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요거 상태로 보면 건방이냐 간방이냐 참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 뭐 도면이 있어요. 감방에 문이 치우쳐 있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감문이다. 감문. 그러면 번개가 감이 되는 거예요. 번개가 감이 되는 거야. 감은 이렇게 돼 있죠. 감중년. 자, 여기다 주요 궤도 그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주역의 8개, 주역의 8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두 달 내로 다 외워두셔야 돼. 여기 고여사는 봤으니까 감중년. 여기 봐봐요. 여기 감중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괴야, 본괴. 본괴.
자, 첫 번째는 일상변에 가지고 생기를 붙이라 했어요. 일상변에서 생기다. 그럼 본계에서 이게 상, 이게 중, 이게 하랬잖아요. 상을 변화시키라. 음을 양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너가 양, 가운데는 변화가 없죠. 밑에도 변화가 없고. 그럼 이게 어느 개가 되는 거예요? 선계가 되죠. 예, 선계가 생계가 되는 거예요. 선계가 생기다. 자, 두 번째는 이 중변. 두 번째는 중변. 가운데를 변화시켜서 오기를 붙여라 했어요. 가운데를 변화시키니까 맨 위는 그대로 그냥 되는 거죠. 가운데는 양이 음으로 바뀌고 맨 밑에는 그대로 되는 거죠. 이 어느 개가 되어 있어요? 간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간개가 오기방이 되는 거예요. 오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하변. 삼하변은 연년이라고 그랬죠. 맨 위는 그대로, 가운데 그대로, 맨 밑에를 변화시키니까 음을 양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무슨 괴가 돼 있어요? 이괴가 돼 있죠. 이괴. 여기 뭐라고 여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저기 있잖아. 이괴. 이괴가 지금 연년이 돼 있어요. 연년. 자, 밑에까지 바뀌었으면 다음에는 맨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위. 주역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돼요. 네 번째는 사중변. 사중변은 뭐라 그랬어요? 사중변 육살이라고 그랬죠? 맞잖아. 네. 그럼 여기서 가운데를 변화시켜라. 중변이니까. 그럼 맨 위는 그대로 변화가 없죠? 가운데 음을 양으로 변화시키고 맨 밑에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거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가 육살이다. 육살이다. 그 다음에 중간 변화시켜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죠? 다섯 번째는 오상변. 오상변 화해다 했으니까 맨 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맨 위를 양에서 음으로 변화시키고 가운데하고 맨 밑에는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태괴가 되죠? 그래서 여기 태방에 뭐가 들어와요? 화해. 화해. 자, 위까지 올라가면 바로 밑에 가운데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육중변. 육중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운데를 변화시키려 했으니까 맨 위는 음이 그대로, 가운데 양을 음으로, 맨 밑에 그대로 됐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진계가 되는 거죠. 진계 천의. 천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상중 하니까 가운데를 변화시켜서 이번에는 맨 밑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칠하변 해가지고 절명이다. 칠하변이니까 맨 위는 그대로, 가운데 그대로, 맨 밑에 양을 음으로. 그럼 세 개가 다 바뀌었죠. 여기가 되죠. 여기가 절명이다. 절명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맨 밑에까지 바뀌었으니까 바로 위로 올라가라 했죠. 맨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덟 번째는 팔중변이라고 했으니까 맨 위는 그대로, 가운데가 음에서 양으로, 맨 밑에 그대로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간방에 복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복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안방이 이제 부부방이죠.
부부방. 부부방 연전이니까 이거는 합격이야. 그 다음에 여기 큰 방도 이것도 합격이에요. 자, 부엌은 어떻게 돼요? 오기방이죠?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작은 방 어디 돼요? 작은 방은 오기하고 보기방인데 오기에 가깝게 들어가죠? 이것도 불합격이에요. 자, 이 화장실은 오기, 육살, 그 다음에 화해, 절명 중에서 하나를 해줘야 돼요. 생기가 이거를 빼먹었어.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다. 자, 지금 출입문, 그 다음에 안방, 그 다음에 부엌. 이게 3요소라고 하는데 3요소 중에서 지금 부엌이 오기방으로 들어가 있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요거를 보면은 출입문하고 화장실이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문 열면 화장실이 바로 보이죠. 이거는 극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을 열고 생기가 들어오면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야. 생기가 집안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묵은 기운을 전부 밖으로 배출시키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물을 수세식이니까 누르면 물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맑은 공기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재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아빠, 청아 아빠도 다 하고 그래요. 거실은 지금 절명방이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나중에 손주들 남은 거실에다 애들 낮잠 재우고 그러잖아. 절명방에다 재우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킨다고. 지금 제가 거기서 자고 있는데. 거기 여기서 자면 되겠어 이게? 응? 비방책이 어딨어. 집을 더 이사 가든지 해야지. 작은 방은 오기방이잖아. 안 되지. 작은 방에 누가 묵고 있어요? 남편이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그 사업이 되냐 안 되지? 천이가 아니고 여기 1, 2 들어가잖아. 1, 2. 오기방으로 들어간다고. 자, 이제 잘 봐봐요. 손 내밀어봐요. 손 3개. 요게 상중하야. 상중하. 이렇게 한 건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요건 3개가 다 붙어 있는 거야. 만약에 건개라고 하면은 건개면 3개가 다 붙었죠요. 세 붙은 건 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건개는 3개가 다 떨어졌죠. 곤이 어디 있어? 여기 곤이 이제 3개 다 떨어졌죠. 이거 3개 다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은 본개가 가운데가 붙었으니까 본개는 감개니까 가운데 붙었죠. 가운데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상중하. 일상변이니까. 일상변. 이거 떨어져 있잖아. 변화시키려면 붙여야 되죠. 그러면 뭐가 떨어졌어요? 맨 밑에만 떨어져 있죠. 맨 밑에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손이 여기 떨어졌죠. 일상변 생기. 이중변. 가운데 변화시키면 이걸 띄어야 되겠죠. 그러면 맨 위가 붙어 있죠. 맨 밑에 간개가 되죠. 이중변 오기. 그 다음에 삼하변. 맨 밑에 떨어진 걸 붙이면 삼하변 연년이니까 가운데만 떨어져 있죠. 가는데 이방에 연년이죠. 이방에 여기 연년이 되죠. 그 다음에 사는 사중변. 사중변 화해 좀 다 붙었죠. 그 사중변 화해. 그 다음에 오상변. 건방 여기 건방. 사중변에서 그 다음에 오상변. 맨 위에 붙은 걸 변화시키니까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태방이 되죠. 여기 그 화해. 육중변 천이니까 가운데 붙은 걸 변화시키면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맨 밑에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진방에 뭐예요? 천이가 되고 칠하변 절명이니까 맨 밑을 변화시키려면 떼야 변화가 되죠. 그럼 3개가 다 떨어졌잖아. 그러면 곤방에 절명이 되고 그 다음에 팔중변 가운데 걸 변화시키니까 띈 걸 붙여야 되겠죠. 그럼 어디가 돼요? 감에 들어오죠. 이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을 필요가 없지. 이것만 짚으면 다 나오는 거죠 이제.
본계서부터 하라. 본계가 감계니까 감중년 아니야. 일상생계 이중옥이 삼화년 사중사 오상화에 육중천을 칠화전면 팔중복의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우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상에서는 여기가 북쪽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왜 여기를 북쪽으로 놓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항상 집이건 몇 자리건 간에 북쪽을 등지고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자오양으로 주로 많이 졌다. 자자오양이 되든지 임자 병양이 되든지 계자 정양이 되든지 이렇게 주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마을을 가보면은 뒤쪽에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에서 이제 산 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간방이고 간, 진, 손, 이방, 여기가 곤, 태, 건. 자, 마을이라고 해봐요. 마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광덕산이건 풍세건 어디 이제 마을에 전원주택 200평, 300평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한다고 그래서 저기는 보통 산이 이렇게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북쪽에서 산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봐요. 감방으로 내려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감방을 감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마을이라고 하면은 마을에 뭐 저기도 집 있고 저기도 있고 집이 뜨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0호가 되든지 20가구가 되든지 그러면 이렇게 산세 봐서 산이 건방으로 들어오는 거냐 간방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간방으로 들어오냐 그럼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간방으로 산 줄기가 내려와서 이게 마을이 형성이 됐다 하면은 이게 감중년 아니에요. 감이니까 가운데가 연결돼 있죠. 생기가 어디에 돼 있어요? 생기. 일상변 생기 여기 생기죠. 그럼 하나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 하나 떨어지면 어디가 돼? 사하고 저 온우이가 좀 열심히 좀 배워라. 오늘 잠잘 시간 없다. 예? 감중년 감계에서 산이 내려오니까 예, 감중년이니까 감이 이렇게 하고 일상변이니까 맨 위를 변화시키니까 붙이면 맨 밑에만 떨어져 있죠. 맨 밑에 떨어진 거 어디가 돼 있어요? 네, 선이 떨어져 있죠. 선이 뭐 어디 이방이죠. 자, 산이 북쪽에서 남쪽을 타고 이렇게 산이 내려와서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마을에 저 맨 산 쪽에 가까이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그게 이제 간방으로 내려왔다, 혹은 건방으로 내려왔다, 간방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팔계를 짚어보면 양쪽 구성을 짚어보면은 감중년 일상변 생기란 말이에요. 손방에 생기가 떨어져 있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장수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응용을 해서 써먹으라 이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맞은편 산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봐야지. 마을이 이렇게 되면은 마을이 주되는 높은 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지 않냐. 산 꼭대기다 마을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 그 산에서 낮아지면서 이제 뭐가 돼 있어. 논밭이 있는 그 주변에다가 밭이 있는 데에다가 마을이 형성돼 있잖아. 그러면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서 이렇게 서면은 둥그렇게 뜨문뜨문 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간방으로 내려왔다. 이제 나경을 여러분들이 봐야지 이제 나경을 보면 간방으로 내려왔구나. 그 감중년이야. 일상변 생기야. 손방에 한 집이 있건 두 집이 있건 세 집이 있건 그 집은 다 건강하고 돈도 벌고 애들도 잘 푼단 말이야.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원주택지를 살려면 여기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이거 잘 들으라고 이거를. 응용하란 말이에요. 응용. 자, 이것이 마당이야. 마당에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가축을 키우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돼지 울타리야. 이만큼 돼지우리라고 해봐요. 칸칸이 돼지를 키우고 있잖아. 문이 여기가 돼 있어. 그러면 생기방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면 육살방이 어디가 들어와요?
자, 이게 상명이가 일상생기, 이중옥이 삼화연년, 사중 6살이죠. 문이 간방으로 돼 있다고 보면 응용을 해보라는 얘기야, 응용을. 문이 간방으로 돼 있으면은 일상생기, 이중옥이, 삼화연년, 사중 6살. 세 개가 다 붙은 게 6살이죠. 건방이 6살방이죠. 여기 있는 돼지들은 잘 자라질 못해. 그래서 새끼 밴 돼지들은 항상 생기방하고 연년방에다가 이 돼지 산모실을 거기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양계장을 하고 있다. 그 양계장은 부화로 어디 부화하는 데를 어디 만야 돼요? 생계에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응? 연년방에다가 먹이를 놓고 하면 연년방은 다른 데보다 빨리 커, 이 닭들이. 이 중요한 거를 써먹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가지하라 씨가 몇 년생이야? 57년생이면 중원갑자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 찾아봐봐요. 본명정백이라고 해놓은 거 프린트 해드린 거 이거 다 갖고 있잖아. 57년을 봐봐요. 중원갑자에 57. 그러니까 정유생일 거야, 정유생. 본명정국이 어디로 돼 있어요? 중간에 정유를 보란 말이야, 정유. 응? 곤방? 간방? 잘 봐봐요. 그 가지하라 도목기 씨는 57년생이면 중원갑자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원갑자의 여명 중원갑자하고 정유하고 마주치는 걸 보면 전국이 간으로 나오죠. 간은 아까 뭐라 해서 토의 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토국이란 말이야. 토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그러면 문은 건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금의 성질을 띈다고 그랬죠. 나하고 문하고는 상생은 된다 하지만은 여기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왜냐? 문에서 나를 생해줘야지. 내가 문을 생해주면 내가 고생한 재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문으로. 이제 이치를 지금 무조건 문에서 내 본명정국을 생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의대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을 권해주란 말이야. 이 아파트는 문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에 이 토국 본명정국 자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래의 성질은 토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럼 문은 금방에 들어가 있죠. 토생금 해가지고 내가 문을 생해주니까 아니 내가 고생하고 버린 게 전부 문 밖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거기서 무슨 재물이 붙냐 말이야. 그 남편은 무슨 띠요? 남편은 고라니띠 원래. 이민생이 뭐야 그러면은? 50년생 중원갑자 보라고. 만세력을 찾아봐. 50년생을. 그러면 경인생인가 이민생인가 그럴 거야. 50년생 경인생이에요. 경인생이죠. 여기 경인생 찾아봐요. 자, 경인생을 찾아봐봐요. 토. 자, 그러면은 자 남편이 이 집에서 얼마를 살았어요? 20년 정도. 26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라고. 자, 이 집은 저 가지하라 씨도 토, 그 남편도 토. 두 사람이 전부 다 문에서 생을 받지를 못하고 두 사람이 전부 다 문을 생해주는 거야. 둘이 고생은 많이 해도 재물이 모아지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요. 어디고 다 그렇게 돼 있어. 이거는 아주 그냥 1%도 다. 만약에 식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이 주인이 여자건 남자건, 여자라면 아주머니 일로 와봐요. 몇 년생이야? 매달 며칠까지 물을 거 없어. 몇 년생이야? 그럼 쥐띠요. 그럼 이렇게 짚어봐서 만약에 문이 금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목이다. 그럼 문에서 치죠. 그 식당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야. 문에서 치기 때문에.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망하는 거야 그 식당에서. 그 뭐냐 아파트가 되건 전원주택이 되건 단독주택이 되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엘로드로 수맥이 흐르냐 안 흐르냐를 먼저 판단해 줘야 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자, 문에서 내 본명국을 생해준다고 해서 들어가지 말고 아파트도 20층까지 수맥이 그 수맥파가 닿으니까 그런데 피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여기다 낙용을 놓고 이게 아파트 전체라고 해봐요. 그러면 생기방이 어디 떨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짚어보라고. 여기서 낙용을 놓고 지금 가르쳐 준 걸 갖고 요게 아파트라고 하면 한 10평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향이 어딘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보란 말이에요. 낙용을 놓고선. 응? 응. 응? 응. 우리 고요사가 한번 해봐. 거기 서가지고 낙용을 짚어봐. 그 가운데 서가지고 좌우를 먼저 맞추고 아니 문을 지금 봐야 될 거 아니야. 문을 먼저 문이 어디로 돼 있어요? 북쪽이 저쪽이에요 지금. 북쪽이 여기가 돼야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어디 방향이에요? 간방향. 간. 여기 잘 보라고. 간에는 축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축간이 안에만 들어가면 간방이라고 하는 거야. 간방. 감은 북방이지 지금. 그러니까 북방이니까 간. 감으로 들어간다고? 네. 간방이지 간방. 문 오른쪽을 보란 말이야. 문 오른쪽을. 간방은 여기가 간방이고 축간이니 간이라고 그랬잖아. 축간이 가운데 간이니까 여기가 간방이지. 자 여기 잘 봐봐요. 지금 문을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다 봐서 제 간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간방.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아파트 뭐 전체 평수라고 보면은 어느 쪽에 있는 방이 제일 좋은 방인가 이런 걸 우리가 잡아본다고 하면은 지금 간방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은 본계가 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계가. 그 다음에 일상변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있죠. 곤이 여기 생기가 떨어져 있죠. 그럼 이중천이니까 일중변, 일상변, 생기 이중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중변 오기. 그러면 감에 오기가 들어와 있죠. 감이니까 여기가 오기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하변. 삼하변 연년이라고 그랬어요. 맨 밑을 양으로 바꾸고 그러면 태에 연년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중변. 사중변 6살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진의 6살. 진이 여기 6살. 다섯 번째는 오상변 화해. 오상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의 화해. 그 다음에 육중변. 육중변 천이니까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건방의 천이방. 일곱 번째는 칠하변. 칠하변이 절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붙어 있는 게도 맨 밑을 띄는 거죠. 그러면 선방에 절명이 들어와 있죠. 절명. 그 다음에 팔중변 복의. 복의. 그러면 간방이니까
간방에 보기가 들어오죠? 보기.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좋은 방향이 여기 천이, 그 다음에 생기, 연년. 어쩌래,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 교실 출입문을 놓고 생기방에 있는 애들은 똑같은 실력이라 하더라도 점수가 1, 2점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운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응용하는 게 수만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짚어봐봐요, 이제. 간이니까. 일상생기, 이중오기, 삼화연년, 사준육살, 오상화해, 육중천의, 칠화절명, 그 다음에 팔중복의. 이 손으로 항상 이거는 세 개가 다 붙어 있는 거, 건개가 세 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건 세 개가 다 떨어진 거, 곤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시간에 항상 손으로 해봐요. 하나 붙어 있는 거, 두 개 붙어 있는 거, 세 개 붙어 있는 거, 하나 맨 위가 떨어진 거, 가운데 떨어진 거, 맨 밑에 떨어진 거. 외우는 거는 요거 외우는 게야. 일상변 생기, 이증변 오기, 삼화변 연년, 사중변 육살, 오상변 화해, 육중변 천의, 칠화변 절명, 팔중변 복의.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서 외우란 말이야. 외워. 뭐 한 번에서 안 되면 100번, 1000번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응?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천이하고 연년하고 생기가 길하단 말이에요. 오기하고 화해하고 절명하고 육살이 흉하죠. 그러면 집안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좀 혐오 시설이죠. 혐오 시설은 제일 좋은 거는 육살방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육살방으로. 그 다음에 베란다 같은 거는 전부 다 화해방, 절명방으로 집어넣는 게 좋아. 아주 쓸모없는 것들. 그 다음에 창고, 집에 이제 뭐 방이 많으면 허드렛방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건 절명화해 오기방으로 집어넣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우리 이제 사무실로 가 여기가 간방이 들어왔는데 자기 아파트에 출입문이 간방이다. 절대로 그거 사면 안 돼요. 거기는 간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간방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외기문이라 그래요. 귀신기죄야. 외기문이라고. 외기문. 그다음에 고는 내귀문이라고 그래요. 기문방. 귀문방이야. 외귀문. 내귀문. 간에서 귀신들은 간에서 들어와서 곤방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얻었는데 출입문 쪽에 간방을 얻었다 하면 귀문방에 출입문 난 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출입문은 절대적으로 간방의 출입문을 피해줘야 돼요. 간방, 곤방을 피해줘야 돼요. 간방, 곤방의 출입문인데 이렇게 보면은 애들 자폐증 같은 거, 그 다음에 애들 폭력 성향이 있는 애들 있잖아.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안 나오려고 하는 애들,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이 태어나거나 거기서 오래 살게 되면 그런 성향을 띠게 돼 있어요. 무조건 피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행은 지금 다 외웠을 거예요. 오행. 자, 어떤 사람들은 뭐 한때는 어항이 이제 그 집안을 꾸미는데 어항을 많이 썼잖아. 자, 어항은 뭐예요? 수로 들어가죠. 어항을 어디다 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출입문을 열어서 화장실이 바로 보인다. 그러면은 그 집을 이사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사할 수가 없다 하면은 조금의 비보책을 써줘야 되는데, 목에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화분이야, 화분. 그 다음에 대나무 장식품. 그 다음에 나무로 된 장식품. 그런데 대나무 장식, 나무 장식은 죽은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화분이 없을 적에는 대나무 장식이나 이 나무 장식을 쓰는데 죽은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 화분이라는 것은 식물이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이거 살아있는 거라 이거예요. 화. 그 다음에 화라는 거는 집안에서 화에 속하는 건 뭐가 들어갈까? 주방. 그렇죠. 주방.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대. 또 뭐가 있어요? 예, 전등이 지금 들어와 있죠. 전등. 전자레인지. 그건 뭐 가스대로 부른 거고. 자, 그 다음에 토에 해당이 되는 건 뭐예요? 요거는 수석 있죠, 수석. 수석도 살아 숨쉬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돌덩어리가. 그 수석. 그 다음에 도자기. 도자기, 숨쉬는 도자기 있잖아요. 숨쉬는 항아리 같은 거. 그건 살아있는 거거든. 이거. 그 다음에 벽돌집 같은 거. 벽돌로 벽에다가 장식한 집에 가끔 보이더라고. 그건 전부 다 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어요? 금에 해당되는 거. 응? 금에 해당되는 거는 종. 띵동띵동 하는 종. 수에 해당되는 게 어항이야. 자, 이제 잘 봐봐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사무실 놓고 봤을 적에는 곤방이 여기가 생기방이에요. 저쪽 구수책이 생기방이란 말이에요. 생기방이니까 이제 여기 아파트로 가면 저기에다가 방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녀석을 넣든지 시어머니가 건강한 점은 여기다 이제 계시든지 해야 되는데, 자, 생기는 본래 오행이 뭐라 그랬어요? 목이죠? 목.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봐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생기는 본래가 목에 양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요 곤방은 토에 음의 성질을 띠고 있죠. 생기방이 좋긴 좋지만은 요 생기방이 자리 차지하고 한 본래의 주인은 곤토가 주인이야. 원래 땅의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빌려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거지. 우리가 죽으면은 본래 토지 신한테 집을 물려주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땅을 샀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아들한테 상속하든지 아들도 죽으면은 나라의 귀속이 되는 거죠. 땅이라는 거는 본래 주인이 있는 거야. 우리는 잠깐 빌려서 쓰는 거야. 그런데 이 곤의 방향은 토의 자리인데 생기는 뭘로? 목이란 말이에요. 이 목이라는 여기 토에 들어가면 목국 토가 되죠. 이런 자리는 방 안에서는 생기방이니까 너 거기서 공부해라 하지만은 이 땅의 주인하고 우리 아들이 가서 공부할 방하고는 서로 상급관계가 들어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비보책을 세워주려면은. 그렇지. 화를 활용을 해야지. 목이 화를 생각하고 화가 토를 생각게끔 해주면 더 좋죠. 그러면 화에 해당되는 걸 뭐를 해줘요? 벽지를 화려한 색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돈 버는 길이 여기 들어와 있어. 자, 이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저기 가지하라시네 집 마냥 화장실하고 출입문하고 화장실 일직선이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그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출입문이야. 여기 화장실. 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출입문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는 지금 공기가 탁하잖아요. 문 열면 그래도
맑은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기라고 그래. 그래 생기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돌건 이쪽으로 돌건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돈다는 건 뭐예요? 묵은 공기를 전부 창에 있는 빈틈으로 내보내는 거지.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 녀석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돌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물체도 빨려 나가는 성질도 있죠. 공기가 순환을 안 하고 그대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워줄 수 있는 비부책이 뭐냐 이거야. 이사가지를 못하고 여건상 못한다면 비부책을 세워줘야지.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로하의 거울. 자, 그러면은 여기 옆에다 거울을 달아서 반사를 시켜줘야 돼, 기운이. 일직선으로 못 가게끔. 여기서 반사시키면 기운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겠죠. 여기가 여건상 거울을 설치를 못 해주면 여기다 설치를 해줘가지고 기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난로를 펴봐. 난로 펴면 따뜻하지. 그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울을 대봐요. 나한테 따뜻한 기가 오지 않고 전리가 하죠. 반사시켜줘. 똑같은 위치야. 그럼 문을 통해서 들어온 기가 순환이 안 되고 일리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울을 달 수 있는 여기가 달 수 있으면 여기 달 수 있으면 여기다 거울을 쳐서 인위적으로 반사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쪽으로 기운이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문 좌우에다가 화분을 2개를 놔줘야 돼. 화분은 새 공기를 받아놔 지가. 그리고 이 화장실을 사용 안 할 적에 조금씩 내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울을 여기다 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뭐예요? 화분을 심어 놓는 거. 그 2가지를 먼저 해놓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물은 양택의 금택은 전부 제물로 보는 거야. 자, 이 집이 문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물은 왜 제물로 보냐? 여기가 고기가 살면 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있고, 채소에다가 물을 끓으면 채소를 키워서 우리가 팔아먹을 수가 있죠. 돼지를 키우면 물을 갖다가 먹이니까 돼지가 재산이 되죠. 물 자체를 제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태조상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은 일직선으로 지금 내려가잖아요. 이거를 탁 막아줘야 되거든. 그 식당이 첫 번째 잘못된 거는 문을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들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여기다 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 카운터가 여기 있었어. 카운터. 자, 그러면은 기라는 놈이 주방이 여기 있어요. 미라는 것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생기가 돌아야 되는데 일리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자, 여기다 거울을 달아라. 그 가보면 거울이 달려 있는 거야. 거울이 이렇게 높은 거울 있잖아요. 이 넓은 거. 사람 전신을 다 비치는 거. 거울을 달아라. 내가 첫마디에 그걸 해줬어. 그 왜 그걸 해줬냐? 문이 이렇게 해서 주방으로 가잖아. 직선은 아니지만 주방이 여기 있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거울을 달아서 기운을 이렇게 반사시켜줘야 휙 돌면서 묵은 공기 다 빼내고 주방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걸 해준 거고. 두 번째로는 식탁 위에다가 한 10cm 정도 선인장이나 사철나무를 전부 다 갖다 놔라. 한 자 이상 되면 안 돼요, 화분은. 어떤 집은 화분을 높은 거를 해놓은 거 말이에요. 한 자가 넘어서부터 살이 작동이 돼, 이제. 나무가 살로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그 책상이 높은 게 있으면 싫잖아. 위압감이 들어오잖아. 마찬가지야. 나무도 30cm 정도면 사람의 기운이 늘 수가 있는데 45cm, 40cm, 50cm 되면 나무의 기운이 사람을 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압설이라고 그래. 그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고압설이 작동하기 때문에 안 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집이건 간에 집에 이렇게 높은 그 화분을 놓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낮은 거. 한 40cm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 30cm가 넘는 거는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돼. 낮은 거. 마당은 괜찮지. 마당은 내보내면 상관이 없지. 그러면 교수님
작은 화분을 위에다 올리는 것도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지 그것도. 화분이 작아도 밑에 위에다 응. 붙이는 거안 되는 거. 그거 안 되지. 하여튼 높으면 안 된단 말이요. 응? 그럼 교수님 그 문을 가운데나 저쪽 동쪽으로 내면 어때요? 문? 네, 그 현관문. 가운데 아니면 저 동쪽으로. 문을 여기다 냈어야 되는 거야 여기. 현관에 있으면 여기에 꼴 있어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반사시킬 때를 구조상을 이제 봐야지. 여기서는 말로 하니까 그런데 오른쪽으로 해야 되냐 왼쪽으로 하는가 봐야 되지. 최대한도로 집안을 삥 돌고 나가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이 마주 보이는 데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올려야 되는 거야.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본명국하고 문하고 상생이 되느냐. 문에서 그 사람의 본명국을 생해줘야 돼. 그러면 누가 들어가도 그 집에서 돈을 벌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사람이 문을 극하거나 이거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돈을 벌어. 문에서 나를 극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라 이거야. 아시겠어요?